안녕 올라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디에 왔을까요? 안녕. 오늘은 여러분 원조 욕망의 항아리 아빠와 함께 여러분들이 저번에 물어봐 주셨던 치과 Q&A를 할 거예요. 이 이빨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제가 오늘 한번 아빠에게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는 저희 아빠 원장실인데요. 원장실에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이게 대체 뭐죠? 치과가 아니고 골동품 시장 아닌가요? 와, 추억이다. 와, 대박이다. 짱 신기해요. 와, 이런 것도 있어. 여러분, 저희가 작은 아빠랑 찍을 때도 그런 것처럼 2차 촬영.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유튜브 나 안 찍겠다고.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질문을 막 이렇게 39개를 준비를 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또 한 3시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두 편으로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치아 건강, 뭐 올바른 칫솔질, 뭐 치실 방법, 건강하게 치아 관리하는 방법을 찍어볼 거고 2탄으로 미백이나 교정, 약간 이런 미용 목적의 치료를 2탄으로 찍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39개 중에 질문을 좀 추렸습니다.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짐 빠진 표정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작이지만 저희는 지금 몇 시간 뒤거든요? 처음 마음으로 아빠 밝게 웃으면서 반가워요. 이 올바른 칫솔질만 제대로 해도 이제 충치가 예방이 된다는데 그럼 한번 올바른 칫솔질을 알려주시죠. 칫솔은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된 칫솔과 칫솔모도 네. 직선으로 되어 있는 칫솔모를 고릅니다. 아, 곡선보다 직선. 직선으로 고르고 칫솔 포장지를 잘 보면은 네. 거기 칫솔모가 부드러운 모, 일반 모 이렇게 써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일반 모를 쓰시는 게 좋아요. 부드러운 모는 내가 잇몸 질환이 있거나 해서 양치 질할 때 피가 나거나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 동안에만 부드러운 모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치, 부드러운 모 잘 안 닦이잖아요. 부드러운 모는 잘 안 닦여요. 그러니까 일반 모? 그 다음에 치약은 그냥 슈퍼에서 파는 일반적인 어떤 치약을 써도 되는데 여기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소 함유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약은 아끼지 말고 칫솔모에서 끝에서 끝까지 짠 다음에 물을 묻히지 말고 치약을 짜고 혀를 가지고 살짝 눌러서 그렇게 확실해? 아 눌러야 이렇게 알았어. 이거는 유튜브엔 이렇게 안 나올 줄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면은 치약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서 알았어. 치약을 칫솔모에 반 이상 넣게 해준 다음에 닦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치약은 이를 닦을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순서를 정해놓고 닦아야지 빠뜨리지 않고 다 닦을 수 있어요. 일단 제일 바깥면부터 닦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금니부터 네. 우리가 회전법이라서 손으로 위아래 당겨 손목을 이용해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다가 약간 칫솔을 약간 돌려가지고 약간 돌리는 느낌인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한 치아당 5개. 그럼 여기를 닦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치아도 하나, 둘, 이빨 셋, 한 넷, 개씩 다 한 개당 5개. 개당 5개씩. 앞니도 잇몸에서 네. 잇몸에서 이쪽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위로 밀면 잇몸이 좀 자꾸 내려갈 수 있으니까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마사지해서 닦아주도록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돌리면서 근데 이렇게만 닦으면은 왠지 본인이 여태까지 이렇게 안 닦았기 때문에 약간 덜 개운한 느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약간 회전하듯이 다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입을 살짝 다물고 수평으로 그냥 가볍게 한 번 더 닦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깥에를 다 닦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치아에 이렇게 넓은 씹는 면 이렇게 넓은 씹는 면을 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닦아주시면 돼요. 치카치카. 앞니 부위도 마찬가지고 씹는 면, 그 다음에 앞니의 절단면, 얇은 면도 이렇게 닦아주고 어금니도 닦고 그 다음에는 치아의 안쪽을 닦아주는 거예요. 안쪽도 마찬가지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한 치아당 5번씩. 되게 힘들다. 얼마나 힘든데. 처음에 닦을 때는 숙달되지 않아서 손목이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시 닦으셔야 돼요. 치과에선 정말 이렇게 양치를 하나요? 치과에서 이렇게 안 닦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반드시 닦아요. 그럼
아침하고 점심에는 그냥 약간 그냥 보통용으로 닦는다 생각하듯이 그냥 저도 닦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에 반절 정도 해주시면 돼요. 아침 오케이. 다 안 것 같아요. 아니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도 안 이게 끝났어요? 얼마나 어려운데 이 닦는 법이. 어금니부터 이렇게 돌리면서 닦고 앞니 부위는 이렇게 세워야 돼요. 칫솔을. 엄지를 가지고 칫솔 모의 뒤를 이렇게 잡아 직선을 잡고 하나씩 또 닦으셔야 돼요. 이렇게 앞니, 잇몸에서. 그러면은 화장실 유리에 다 튑니다. 원래 이렇게 튀게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니에 튈 정도로. 근데 이제 뭐 안 튀게 닦으려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닦다 보면은 칫솔 모가 목젖을 찔러서 구역질도 납니다. 그러니까 숙달 될 때까지는 이렇게 닦아야 돼요. 앞니를 닦고 또 마찬가지로 어금니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끝에까지 다 닦습니다. 이렇게 다 닦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닦아야 될 부위가 또 있어요? 치아에 제일 끝에 치아가 있어요. 여기 제일 끝에 치아. 아빠 콧구멍이 그래. 여기 치아의 제일 마지막 치아, 제일 끝에 치아 뒷면을 닦아야 돼요. 여기까지 칫솔이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를 닦을 땐 칫솔 이렇게 세워가지고 끝으로 닦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맨 끝에만.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여기를 아니 이렇게 다 닦고 나서는 그 다음에 혀를 닦아야 돼요. 혀도 보여주시면 안 돼요? 혀도 이렇게 닦으셔야 돼요. 혀도 다 닦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닦으면은 3분이 걸려요. 이렇게 안 닦으면 3분 한 10분 걸리는 거예요? 아니 3분 정도 걸려요. 힘들어 가르쳐주는 거. 지금 아빠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제는 치실 사용법을 치실. 알려줄게요. 치실을 쓰게 되면 이거는 일반적으로다가 치과에 쓰는 전문가용 좀 큰 것이고 요거보다 작은 거는 뭐 슈퍼나 약국이나 뭐 치과에서 판매를 합니다. 궁금한 게 그냥 실 같은 걸로 하면 안 되나요? 일반 실은 그 날카로워서 치실을 쓰다가 잇몸이 베이거나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치실이 많이 숙달된 사람들은 뭐 일반 실을 이용해서 응급 부르다가 잠깐 한두 번은 써도 뭐. 오케이. 치실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50cm 정도 끊어야 돼요. 이렇게 충분히 긴 상태로 50cm를 꼭 50cm 이상 해서 끊고 치실을 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검지 손가락에 감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여기다 검는 게 아니고 가운데 중지 여기 욕하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니고 중지 가운데 손가락에 진짜로? 가운데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에다가 처음 알았어요. 가운데 손가락에 가운데 손가락에 첫 번 이렇게 해야겠다. 이 각도로다가 가운데 손가락에 나한테 하는 거잖아. 가운데 손가락에 감아서 10cm 정도가 될 때까지 감습니다. 10cm. 이렇게 10cm 정도가 남은 상태로다가 가운데는 묶은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치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엄지와 엄지끼리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검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게 근데 가운데 손가락을 감는 이유가 이게 이걸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라는 거였구나.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잠깐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치아를 닦을 때는 그냥 지나갔다가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치아 사이에 넣고 치아의 인접면을 붙은 면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치실을 가지고 긁듯이. 그러니까 아래로 집어넣어서 위로 긁듯이 닦아줘야 돼요. 긁듯이 왔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닦아주냐면은 눈 밟는 소리가 날 정도로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하는데 그 정도는 힘들고 한 3번 정도. 음식물은 당연히 빼내고 음식물을 빼낸 다음에는 치아면을 치실을 치아면에 이렇게 힘을 줘서 대고 밀면서 위로. 치아 사이는 치실로 다 닦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실을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치실 쓰고 나는 더 잇몸이 안 좋아졌다, 피가 난다. 그러지는 않아요. 치실을 써서 더 나빠지진 않고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치실을 쓰면은 이렇게 치실의 자극 때문에 피가 날 수도 있는데 피가 나도 꾸준히 쓰시다 보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이 충치 예방 방법이 궁금해요. 충치 예방 방법.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은 크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과 치과에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전문가가 하는 방법은 치과에서 실란트라고 그래서 치아에 홈을 메꿔주는 치료가 하나가 있고, 치료라기보다는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고농도의 불소를 치아에 전체적으로 발라가지고 치질을 단단하게 하거나 플라그가 잘 달라붙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잘 하는 것도 충치 예방이라든지 잇몸 질환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실란트라는 거를 처음 들어봤는데 이 실란트가 뭐예요? 실란트는 뭐 치아 열구 전색이라고 전문가적인 그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홈 메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홈 메꾸기. 치아에 있는 홈을 메꾸는 건데 간단하게 좀 제가 시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아를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가 있고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여기를 열구라 그래가지고 요 홈을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은 어떻게 메꾸냐면은 치아를 강한 산으로다가 홈을 메꾸는 재료가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표면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 치아 홈에 이렇게 이 색깔을 나는 이런 하얀 재료를 넣어줘요. 하고 그다음에 강한 빗을 쪼여가지고 이 재료를 굳혀줍니다. 나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해봤지. 아니. 이게 여러분들 홈에 이렇게 음식물 같은 게 끼고 이러면 더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는 거예요, 치아를. 안 맞아. 끼게. 실란트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이거 보험 되나요? 18세 미만의 영구치 중에서 큰 어금니에서 대구치만 보험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비보험이에요. 유치 시기에도 해주는 게 좋은데 엄마들이 충치도 안 생겼는데 전이를 꼭 해줘야 되나 그렇게 문의를 하기도 하고 어른이 돼서 여태까지 내가 충치가 없었는데 실란트를 해야 되나 문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큰 병이 들어가는 치료는 아니에요. 얼마예요? 안 비싸다고 했는데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비싸네. 치료 비용에 비해서는 보험으로 치료하면 그거보단 적게 들겠지만 예방 효과를 따진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비싼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안 아픈 게 중요하니까 그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큰 어금니는 꼭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큰 어금니가 잘 썩으니까.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양치를 막 하루에 3번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막 회사 다니고 막 이런 귀찮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껌이나 뭐 가글 같은 걸로 대체를 해도 되는지. 칫솔질을 하고 그게 없을 때는 뭐 그거라도 하고 대체를... 안 될 때는 화장실 가서 그냥 맹물이라도 세게 입에 좀 헹구시는 거 추천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거의 이제 보통 대부분 치과 의사분들은 되게 양심적이고 되게 알맞게 잘 진료를 해주시지만 혹시 이제 과잉 진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잉 진료 피하는 법, 뭐 양심 병원 고르는 법, 그리고 가격이 왜 뭐 다른지? 저는 그러니까 보험 치료는 나라에서 그 의사 협회랑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책정된 거라 어느 병원에서든 똑같습니다. 근데 일반 치료는 좀 그 병원마다 이제 뭐 선생님들이 쓰는 재료든 시술 난이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디가 비싸다 싸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동네 치과에 상담을 받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내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비싸거나 뭐 너무 많은 치료가 들어갈 경우에는 한번 그 또 가까운 주변에 동네 치과가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동네 치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또 다른 치과 가서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해서 치료를 받아도 좋으실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는 그 어떤 치료를 하겠다고 병원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 비보험 치료일 경우에는 비보험 치료의 재료라든지 비용에 대해서 꼭 먼저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셔도 돼요. 꼭 그날 그 비보험 치료를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내가 어떤 비보험 치료를 받을지 물어보고 이게 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꼭 그날 안 받아도 되고 좀 집에서 생각해보고 치료를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상담할 때라든지 선생님한테 비보험 치료를 할 경우에는 미리 꼭 얘기를 좀 해주고 하시라고 그렇게 좀 부탁 말씀드리면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형편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냥 치과 진료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치료를 할 때는 보험되는 치료 위주로다가 일단 치료를 좀 먼저 다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일정이라든지 비용 같은 걸 편하게 치료를 하고 꼭 비보험 재료가 필요한 경우도 반드시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거를 알려드리고 본인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그때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축하합니다.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1시간 이내로 끝날 줄 알았어요. 대본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리가
아, 얘가 참 힘들겠구나. 힘들겠지. 네, 열심히. 많이 더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미백과 교정 약간 이런 미용적인 또 그런 시술로 준비를 해볼게요. 왠지 이탄이 없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힘들어도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 조회수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아 얼마큼 생각하시나요? 아, 몰라. 조회수가 너무 적으면은 그냥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네, 빠이빠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네.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 네, 안녕. 아빠도 이렇게 하트 해줘. 하트? 우측 손으로 이렇게. 안녕. 이렇게. 하트. 안녕.